자, 스토리텔링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광고 아이디어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꾼 정도가 돼야 우리가 광고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획도 되는 것이고 크리에이티브도 받쳐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슬픈 광고지만 그래도 볼까요? 슬프지만 결코 슬프지 않은 그 묘한 감동이 오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계속 이야기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스스로 동화 작가가 돼도 좋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되면 우리도 이제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 좀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말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이거 시켰는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있어요? 벌써 나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신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을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살아간다 우리 딸. 날씨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The Real Life Company AIA 생명. 네, 여러분, 광고 하나를 봤어요. 광고가 꽤 길었죠. 길었지만 저는 충분히 감동이 있고 나름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그런 하나의 스토리 광고죠. 저도 이게 그 수년 전에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포맷을 어딘가에 이런 감동 형식으로 한번 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선거 광고에도 좀 참고한 적이 있고 그럴 정도로 저 자체도 참고가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 탄탄한 스토리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크리에이티브해요. 그걸 뭐 스토리 이야기할 때는 보통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 구성, 전개, 내용, 어떤 짜임새 있는 어떤 구조 이야기, 뭐 이런 걸 뭐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뭐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나의 자녀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20대 때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도 기특하죠. 그래서 가서 일하고 있는 자기 자녀, 그들에게 AIA 생명, 뭐 광고주는 중요하지 않네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힘들게 가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집에서 평범하게 해주던 밥그릇을 그대로 어느 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따라간 거잖아요. 아직 자식에게 알리진 않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익숙한 밥그릇이 나오잖아요. 반찬도 그렇고. 엄마가 해줬으니까 가서. 그 순간 이제 딸이나 자녀들은 먹잖아요. 먹는데 신기하네. 내가 먹는 그릇과 비슷하네. 이렇게 좀 인증샷도 찍고 이러고 있을 때 부모가 나타나죠. 꼭 극적인 순간에 그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하이라이트에 딱 나타나는 순간 자녀들은 정말 밀려오는 그 복받침, 감동, 그 타지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극적인 순간을 재회를 합니다. 먹으면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 감동을 그대로 사람들과 시청자들과 같이 공감을 나누는 거잖아요. 광고주가 어디가 됐든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어떤 부모의 정,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정을
엄마의 밥상이라는 것을 소재를 들어서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이게 구조를 보면 어떻게 외국에 가서 일하는 자기 자식에게 집에서 쓰던 밥그릇을 갖다가 어느 날 탁 주면서 이미 엄마는 날아가서 그 밥은 그날 밥은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그 현지에서. 그리고 먹고 있는 순간에 노크를 하고 싹 나타나서 먼저 조짐을 보여줬는데 암시를 줬는데 결국 엄마가 나타난 거죠. 참 이런 휴먼 스토리를 광고에 이 구성해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고 또 어지간한 자신감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었어도 이게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우습게 돼버려요. 애들 장난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면 어떤 내면 연기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었고 충분히 몰입감을 줘요. 한편의 영화 같잖아요.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4분이 됐든. 자,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기억에 남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그 선고 광고 하면서 참고했던 광고예요. 근데 기억에 남아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스토리 맞아 좋은 거 있지 이러면서 머리 쥐어 짜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한번 살아있는 교육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참 좋습니다. 이 정도 시도는. 신선했고요. 어디서 좀 힌트를 얻든 안 얻든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완성도도 있었고요. 엄마 연기, 딸 연기, 뭐 아들 연기 다 좋았고요. 전체 플롯 좋았고 탄탄했고요. 그러면 뒤에다 광고주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먹힙니다. 이거는. 전 벌써 AIA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광고해서 잊어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 정도는. 자, 이런 스토리 한번 여러분 공부하고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정말 강력해요. 빠르고.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이거. 그래서 스토리는 공짜다. 참 이 말이 이게 제가 교재가 있어서 그 말을 써놓은 거지만 왜 또 공짜라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광고에서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정말 그냥 준다라는 차원.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런 짜임새 있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본전 생각난 이 시청자들 광고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하나를 듣는 겁니다. 그럼 고맙죠.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공짜다란 말을 왜 이 제시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도 난 참 좋습니다. 공짜입니다. 거저로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거저로 영화 한 편 보여주는 거예요. CF 볼 때 돈 안 받잖아요. 그 스토리는 재밌어요. 스토리는. 자, 그리고 공짜 괜히 한마디 더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해도 될 일을 무언가 짜임새 있는 플러스로 돼 있는 그거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공짜다라는 말로 한번 대체를 한 것 같고요. 스토리는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거는 늘 막 즐겁다 이런 것보다는 맛있어요. 맛. 독특한, 슬프든 기쁘든 어떤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맛을 재미라는 표현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흥미로운 거예요. 흥미로운 거. 사람을 막 끌어당깁니다. 지나가는 사람 잠깐 고개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 가다가 쇼윈도우에 뭔가 우리를 이끌림을 당하는 뭐가 있으면 우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리는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스토리는 늘 감성에 호소합니다. 뭐 이성에 호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더 강렬한 나의 감정에 노크하는, 가슴에 호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감성에 호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성 광고처럼 보이는 거죠. 스토리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 아까 한 4분짜리 정도 되나요? 그걸 보면서 이미 기억에 남지 않나요? 해외에 가 있는 자식에게 엄마가 어느 날 집에서 쓰던 밥그릇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밥을 해줘가지고
또 밥 먹을 때 짠하고 나타나요. 한번 딱 껴안고 눈물 흘리고 밥을 다시 먹게 되죠.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달리 변형돼서 여러분 또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어요. 스토리는 기억에 남고 재밌게 봤던 영화 엄청 기억에 남잖아요. 어릴 때 봤던 뭐 영원히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라이언 킹이라든가 영화로 보면 오래됐지만 타이타닉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광고가 이런 성격을 가지면 이건 알짜배기죠. 진짜 좋은 광고죠. 효과 있는 광고라고 보는 거예요. 강력하고 공짜로 줘서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 받은 기분. 뭔가 이거 공짜로 받는데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 재밌고 흥미롭고 감성이 호소하고 기억에 오래 남으면 이게 스토리 광고예요. 이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당연히 써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실습으로 하는 것 속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어떤 포맷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갖추면은 대단한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흥미도 끌고 감성에도 호소해보고 기억에도 남게 하고 재미도 있게 하고 그리고 막 봤는데 공짜로 얻은 것 같은 뭔가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막 이렇게 링크도 해야 되고 막 공유도 하고 싶고 또 막 캡처도 화면 캡처. 전 유튜브 보다가 화면 캡처를 많이 하거든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한다면 최고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지 이제 아까 그거는 뭐 나름대로 오래되지 않은 거지만은 이거는 좀 오래된 광고인데 한번 보시죠. 내 이름은 리오넬 메시.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11살 때 난 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키가 작은 만큼 난도 날쌔고 공을 절대 공중에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을 터득했어. 이제 난 알아. 때로는 나쁜 일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리오넬 메시 광고예요. 리오넬 메시가 뭐 흔히 우리는 그냥 메시라고 하잖아요. 축구 선수 세계적인 뭐 최고의 스타죠. 여러 축구 선수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펠레라든가 마라도나라든가 최근에는 뭐 호나우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과연 메시에 비할까요? 메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질까요? 여기에도 나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11살 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만큼 난도 날쌔고 공을 절대 공중에 자, 키가 작은 나에게는 전략을 짠 거죠. 공을 위로 안 띄웁니다.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을 공을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로 결국 세계를 제패했죠. 이게 자꾸 또 돌아가네요. 자, 중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난 알아. 때로는 나쁜 이게 자꾸 뒤로 갔을까요? 아까 들어갔죠.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나 안 보나 아까 여기서 슉 들어갔습니다. 다시 거꾸로 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엔딩 볼까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광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나름 되게 신선했어요. 충격받았고요. 그리고 원래 광고란 건 CF가 나오면은 돌리잖아요. 그 재핑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재핑. 뭐 녹화된 걸 뭐 이렇게 녹화된 속에 광고가 나와서 돌리는 거를 보통 지핑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너무 뭐 혼돈해서 뭐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뭐 재핑이냐 지핑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재핑 하면은 광고 보다가 다른 채널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건너뛰기 같은 것도 그런 현상이죠. 근데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저는 저 광고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보고 싶다. 아까 받은 감동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 15초, 20초에 지나갔거든요. 마지막에 Impossible is nothing 딱 나왔을 때
저 말이 저는 한국어로 우리말로 금방 피부에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카피가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딱 이렇게 나오길래 한국적인 감성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카피를 보면 내 이름은 리오넬 메시.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11살 때 난 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키가 작은 만큼 난 더 날쌔고 공을 절대 공중에 띄우지 않는 나만의 축구 기술을 터득했어. 이제 난 알아. 때로는 나쁜 일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 하고 딱 끝을 맺습니다. 이 광고의 설명을 보면은 아디다스의 광고 캠페인은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주제로 시작되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Impossible is nothing이 전하는 주된 이야기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겪었던 좌절과 이를 극복해 나간 개인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로 시작하는 대화 방식의 나레이션과 직접 그린 스케치 애니메이션, 이게 스케치로 했잖아요. 스케치 애니메이션으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는 갈등 상황의 역경과 좌절, 뭔가 그러니까 갈등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안 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그런 갈등 상황의 역경과 좌절,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플롯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해피엔딩의 결론에서는 누구나 시련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에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스포츠 스타의 등장이라는 주목 효과뿐 아니라 잘 짜인 이야기 구조를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기억에 강화는 물론 감정적 반응에도 효과적인 광고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광고 캠페인의 힘은 실존 인물, 지금도 유명한, 지금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궁금해서 리오넬 메시 연봉을 쳐봤어요. 검색어로. 그랬더니 여러분 놀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쩌면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유럽에 가서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쳐봤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핏 그냥 대충 계산한 거예요. 연봉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연봉이. 딱 넘는 건 조금 넘는데 또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협찬 광고라든가 협찬품 있잖아요. 협찬.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니까 1,000억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1년에. 한 선수가 받는 돈이 1,000억이 훨씬 넘어가면 크죠. 정답 큽니다. 정답 크다 맞고요. 어마무시한 거죠. 중소기업이 1조면 중소기업이 아니죠. 대기업이 만약에 한 2조를 판다고 쳐요. 2조를. 순이익이 얼마 남을까요? 100억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 4,500억이라고 치죠. 그거를 벌어들이면 거기서 한 3분의 1은 안 남을까요? 적어도 3분의 1. 많이 띄워서 4분의 1이라고 치죠. 세금 내고 어떻게 대행사 주고 에이전시. 그래서 한 3분의 1, 4분의 1 남았다고 쳐요. 그래도 크지 않나요? 그럼 조 단위 매출을 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한 개인이 2조의 매출을 올렸다. 1년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개인이.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의 큰 가치를 세상이 이 메시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수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키가 멈추었고, 작은 선수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슛을 장면하는 것과 슛을 넣는 장면, 그 다음에 골을 몰고 가는 장면, 여러 가지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대단하죠. 그 어느 역대 축구 선수와 못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선수도 저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스타를 한번 스토리텔링에 써먹어 보는 것 아주 감동이었어요. 요거와 또 다르게 포맷은 비슷하죠. 그 최조 선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죠, 말하자면. 러시아의 체조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 선수 역시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때 저도 또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를 나이키가 정말 잘한다 하고, 나이키 광고도 저도 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디다스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아디다스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광고가 멋졌고,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심어놨어요. 광고 하나로 건진 거죠. 아까 왜 우리 광고는 스토리텔링을 공짜로 준다 그랬잖아요. 공짜로 전 인생 공부 하나 했다니까요. 스토리텔링 이렇게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광고할 때 이야기를 넣으세요. 이야기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세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워낙 개성이 강하면 기억에 아주 꽂힙니다. 꽂혀요. 그러면서 브랜드로 바로 이어지고 브랜드 이미지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전이가 돼서, 왜 우리 뭐 병원에서는 암이 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폐암 걸리면은 그다음부터 막 다른 장기를 파열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광고는 사람 마음에 금방 와 닿게 되고 감동 주게 되고 계속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정말 좋은 예를 든 광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교재를 갖고 있는데, 그 여러분 폴 포츠라고, 왜 나중에 이 직업이 뭐 그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변변치 않은 직업, 귀천은 없으니까 변변치 않은 직업이라는 표현을 그래도 가끔 쓰긴 쓰는데, 그런 것에서 일약 성악가가 되고, 이런 것도 광고의 스토리텔링에 써먹은 적이 있다니까요. 휴대폰 회사에서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광고에서도 많이 써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지금 현대 기아차 왕년의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그 역사는 대단하거든요. 이 기업을 일군 역사, 해봤어? 뭐 이런 광고 되게 강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광고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건 다 스토리예요. 해봤어? 102층 건물 높이의 철골 구조를 바다 위로 옮길 수 없다? 해봤어? 그러니까 해봤어는 해보기나 해보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할 때 바다를 메꿀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유조선으로 갖다 막아놓고 땅을 일구고 했다니까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말하자면 시대의 천재 같은 그런 대단한 추진력 있는 일꾼들이 한 거죠. 그게 오늘날 현대를 만들었고요. 자, 이런 것을 다 잘 활용해서 결국 스토리를 좀 적용시켰더니 큰 힘이 되는 광고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오늘 이러다 보니까 계속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해서 이번 주간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각인이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광고 다음 시간에도 보여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뽀개기란 말을 속어적으로 가끔 쓰는데 뽀개기 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저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에도 계속 스토리텔링 마무리 펀치를 제가 이렇게 지을게요. 권투에서 마무리 펀치를 날린다 이런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